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표본 평균 분포에 대한 원 포인트 레슨을 할 거예요. 의미 파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선행학습으로 우리 정규 분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와야 됩니다. 샘토링 유튜브에서 정규 분포 쳐보면은 정규 분포 원 포인트 레슨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번 듣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 분포의 이 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감잡기 좋게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학교에 몇 명이나 있죠? 학교에 1000명 정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남학생 숫자 해가지고 500명 정도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남학생들의 고3 남학생들 500명에 400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명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키의 분포를 선생님이 봤더니 정규 분포더라. 근데 키가 170인 확률이 가장 많고, 그렇고 표준 편차 10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나가는 애들 4명을 딱 붙잡았어요. 야,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4명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그 4명의 조합이 있겠죠? 걔네들의 키를 재본 다음에 그 평균을 내봤어요. 그러면 그 평균은 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인 170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뽑은 4명의 표본 평균, 이거를 우리는 x에다 뚜껑을 붙여서 x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놈의 x바는요, 17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170, 원래 모집단에서 170이 가장 많았잖아요. 170이 될 확률이 가장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170이 될 확률이 더 커지더라.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개념서를 살펴보시고요. 원포인트 레슨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이제 어려운 거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쭉쭉 쉬운 것부터 적응한 다음에 어려운 것들, 증명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은 4명을 뽑았을 때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원래 있던 놈의 표준 편차, 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될 게 2개가 있는데요. x바 평균은 x다, 우평균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것도 말로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 x반은 우리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을 뽑았잖아요. 우리 4명의 표본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을 뽑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을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총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나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의 표본의 평균들을 분포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이런 분포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알아두면은 그래도 나쁠 건 없으니까 이렇게 개념 설명해 주는 거고요. 비교를 하면서 해야지 여러분들 기억이 오래 남아요. 만약에 제가 4명을 뽑지 않고 한 100명 뽑았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100명은 많이 뽑았으니까 모평균인 키, 모집단의 평균인 키 170, 요놈과 똑같아질까요? 안 똑같아질까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질 수도 있고 안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170 근처에서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얘는요, 4명 뽑았을 때는 180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은 존재해요. 그런데 100명 뽑으면은 180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즉 모평균에서 멀리 떨어질 확률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즉 표준편차, 평균과의 거리가 표준편차죠. 그놈들이 점점 작아진다라는 얘기고, 분포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나와요. 즉 4명을 뽑았을 때보다 우리 100명을 뽑았을 때가 좀 더 표준편차가 작죠. 그러면 좀 더 모집단에 붙어 나올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이 x바가 의미하는 게 바로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이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것들은
굳이 X바는 모평균이 M이 나올 필요는 없지만 X바들의 모든 케이스를 다 더해보니까 더해서 평균 내보니까 그거는 모평균인 M이 나오더라.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표준편차는 내가 뽑은 개수에 반비례하더라. 내가 뽑은 개수에 루트를 씌운 거에 반비례하더라. 즉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표준편차가 작아지는 그런 구조더라.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정말로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외우세요. m 루트 n분의 시그마. 일단 요 놈만이라도 입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써놓을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리는지 우리 연속 확률 분포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첫 번째,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했죠. 정규 분포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라는 거를 요 기호로 나타내 준 거고요. 내가 표본이 20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한대요.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의 케이스는 60 언저리에서 나올 거예요. 6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뽑은 만큼으로 표준 편차가 작아질 거예요. 얼마나 작아지냐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작아질 거예요. 요 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 계산해보면 요 놈은 지금 루트 20은 얼마입니까? 4, 5, 20. 그래서 2 빠져나가고 뭐 계산하면 루트 5가 나오네요. 근데 뭘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x바가 이루는 분포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뭐 그림으로 따지면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5인 분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이걸 기호로 쓰자면은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5인 그런 분포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n 60,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좀 간단하죠. 그래서 조금씩 어려워져 봅니다. 예를 볼게요. 꽃의 길이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3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정규 분포 그림할 때 항상 그림부터 그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수식으로 하면은 너무 헷갈리고요. 그림부터 그려야지 계산이 간단합니다. 이 꽃 중에서 이미 추출한 4개의 표본의 길이를 평균 53cm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주어가 뭡니까? 이미 추출한 4개의 표본의 길이죠. 그래서 길이의 평균, 그렇죠. 평균이 있어야죠.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럼 여기서 내가 요 분포에서 이제 이 꽃의 길이고요. 4개의 꽃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이제 5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50 근처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뽑은 개수만큼 표준 편차가 작아지더라. 얼마만큼 작아지냐?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작아지더라. 그래서 x바의 분포는 이렇게 2분의 3 표준 편차를 가진 그런 정규 분포예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50 다시 한번 써볼게요. 표본의 길이의 평균이 이게 바로 x바예요. 53cm 이상인 확률. 이거 기호로 나타내면요. 확률이 xp고 평균이 53cm 이상 이렇게 이제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우리 그림에서 나타내 보면 얘가 이렇게 놓고 이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겟입니다. 그럼 우리 뭐랑 비교합니까? Z랑 비교해야겠죠? Z는요 0, 1인 분포예요. 그래서 저기랑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요 인덱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길이, 평균서부터 길이로 구합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얘가 지금 비례식을 써볼 건데요. 얘가 곱하기 2를 해서 3이 됐어요. 그러면 비율이 일정해야지 넓이가 같아지거든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따라서 길이는 2가 된다. 그럼 여기는 2다. 그럼 문제 우리 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0.477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의 넓이가 0.4772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겟인 요 오른쪽에 있는 놈의 넓이는 0.5에서 4772를 빼준 값이죠. 그러면 0.028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랑 같냐?
원래 있던 구하고자 하는 타겟의 넓이랑 같다라는 거죠. 이게 잘 뭔 얘기인지 모르면 정규분포 강의를 좀 보고 오세요. 평균서부터 거리와 요것과 표준 편차 요놈의 비율이 일정하면은 모든 정규분포는 넓이가 같아지는 거.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요놈의 넓이를 우리 Z랑 비교해서 구했습니다. 0.0228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0.0228 답이고요. 몇 개 더 구해봅시다.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정규분포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 x반은 평균, 모평균 1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x바가 11보다 클 확률이 지금 0.1587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x바가 11보다 클 확률이 1587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저기 있는 저 그림에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이죠. 그것보다 클 확률은 11 딱 끊어놓고 오른쪽 놈 이렇게 계산하면 요 넓이가 1587이 된다라는 얘기죠. 아직 표준 편차는 뭔지 몰라요. 넓이를 알기 때문에 Z에서 1587이 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Z에서요 어디를 할 때 이 넓이가 1587이 되는지를 찾아봅시다. 0.1587이죠. 그러면 Z는 표준 편차가 얼마인 놈이냐면 1인 놈이에요. 그리고 1587의 건너편 반대편 요 놈은 0.5에서 1587을 빼준 놈이 되는 거라서 얘는 지금 뭐 3, 1 그러고 4 그리고 얘가 3 0.3413이 돼요. 그러면 표가 나왔죠. 언제가 0.3413이 됩니까? 0부터 1까지일 때가 0.3413이 돼요. 표를 참고해서 우리 뭘 구하냐면 0이랑 여기 얘가 1이라는 게 여기 있으니까 그 표를 참고해서 1일 때가 0.3413이다. 그래서 1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랑 또 뭘 어떻게 하냐면 비교하는 거죠. 원래 있는 놈과. 우리 x바가 뭐였냐면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4인 그런 놈이었어요. 그리고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으면 우리 비례식을 쓸 수가 있어요. 평균서부터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얘 비율이 얘 비율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 비율이 1이죠. 1대1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1. 거꾸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보는 게 낫겠네요. 오른쪽으로 갈 때 곱하기 1을 했으니까 얘도 오른쪽으로 갈 때 곱하기 1을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계산식이 하나 나오죠. 1에다가 1 곱한 게 루트 n분의 4다. 그래서 1이 바로 루트 n분의 4다. 요거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n이 4고 n은 양변 제곱하면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n의 값을 구하라 16이 되는데 이거 뭡니까? 뭐를 잘못했냐면 선생님이 실수를 하나 했네요. 이게 4가 아니라 우리 2의 제곱이죠. 표준 편차는 2여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로 바꾸면은 그렇죠. 만사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실수까지 잡아주는 샘토링입니다. 다음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요거 빨리 풀어봅니다. 이것도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훈련이기 때문에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이렇게 써놓고 몇 명 추출합니까? 16명 추출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인 15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모평균 가까이서 많이 나오고 표준 편차는 뽑은 개수만큼으로 작아지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7kg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싹싹 그어놓고 17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런데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1 나옵니다. 그러면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거 표준 편차의 몇 배입니까? 2배죠? 그럼 Z에서 우리 저 1대2 저 비율과 똑같은 Z를 찾으면 돼요.
잘 봐요. 같은 넓이를 가지는 걸 찾으려면은 Z는 표준 편차가 1입니다. 얘가 1일 때 2였죠? Z는 똑같네요. 1대 2. 그래서 여기는 2가 됩니다. 2를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표를 찾습니다. 얘가 2가 되는 Z를 찾아보면요. 표에서 4772가 나오죠? 요거를 딱 찾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먼저 계산합니다. 요만큼이 지금 477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그거는 0.5에서 4772를 빼준 0.0228이네. 이렇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겟과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0.0228이 답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 문제. 얘는 조금 꽈어요. 일단 봅시다. 젖소 한 마리가 생산하는 우유의 양은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런데 우리 그 중에서 4마리를 생산해요. 방금처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4마리의 평균 분포 알 수 있죠. 평균 X바의 분포는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이제 모평균인 30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크고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그렇죠. 뽑은 개수분의 원래 표준 편차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원래 표본 평균이잖아요. 얘는 표본 평균의 의미인데 뭐야? 우유의 양의 총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막 그냥 기계적으로 구해줬는데 문제가 우유의 양의 총합이 100리터 이상일 확률은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아는 분포는 총합의 분포가 아니라 표본의 평균의 분포예요. 그래서 우리 힘든 게 나왔을 때 말 바꾸기 하듯이 얘도 말 바꾸기 한번 해봅시다. 4마리 뽑았을 때 우유의 양이 총합이라면은 4마리의 우유의 양이 총합이에요. 근데 우리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총합을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표본의 평균이 4마리를 뽑았을 때의 4개 표본의 평균이 4분의 100리터, 그쵸. 총합이 100이면 표본 평균은 4분의 100이겠죠. 그거보다 크면은, 그렇죠. 총합도 100보다 크겠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으로 말 바꾸기,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X바 분포가 되는 거고요. 그게 25보다 클 확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X바 분포 우리 그려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규 분포처럼 또 풀면 되죠. X바 분포는 30이랑 요거 계산하면 2분의 5네요. 그것에 25보다 클 확률, 요걸 물어본 거예요. 반토막 요놈은 1의 절반이니까 0.5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지금 정규 분포랑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표준 정규 분포랑 비교하면 되겠죠. 표본이 0이고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랑 비교하면 되는데 길이 비교합니다. 얘가 지금 5죠. 그럼 요놈 똑같은 넓이를 가진 요놈도 그 비율이 일정해야 될 거예요. 2분의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2배를 곱해줬네요. 얘도 정확하게 2배를 곱해주면 돼서 여기는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부터 0은 0부터 2까지랑 넓이가 같겠죠? 왜냐? 좌우 대칭이니까. 그래서 0부터 2까지의 넓이인 0.4772가 나온다 라고 알면 돼요. 왼쪽은 0.4772고 그리고 오른쪽은 0.5이기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0.9772가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0.977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라고 일부러 이런 타입의 문제를 많이 해줬는데 사실 표본 평균의 분포,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도 나중에 이산확률 분포에서도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은 거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만 해봤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모집단에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표본을 뽑습니다. 그래서 4명 뽑을 때도 있고 100명 뽑을 때도 있고 그때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 분포는
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에 나올 수 있는 표본의 평균은 무평균과 같다. m이 무평균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포라면은 170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표준 편차가 바뀐다. 얼마나로 바뀌냐? 뽑은 개수의 루트를 씌운 걸로 나눈 것만큼 바뀐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단어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